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되지 않은 뉴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보 조작의 핵심이다라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 앞서 자체 진상조사를 했을 때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오늘 들어온 뉴스 속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 아니다. 이 말인즉슨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는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부터 공개합니다. 이준서 구속, 제보 조작 핵심, 국민의당, 국민께 사과한다. 민주당, 사필 규정이다. 오늘 새벽 이준서 최고가 구속되는 장면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제보가 허위인 점 모르셨습니까? 영장 실질보다 전에 김태형과 접촉했습니까? 억울하진 않으세요? 묵묵부답. 이준서 전 최고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갈 때만 해도 억울하다, 검찰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겠다,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정작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어떠한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일면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어저께 1시 30분에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그전에는 이게 조작이 서일 가능성을 알고서도 계속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구속까지 된 걸 보면은 그 미필적 고의를 지나서 확정적으로 이게 조작이여도 어쩔 수 없어라고 좀 더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은 그 5월 5일 날 우리가 이 문주정 씨 제보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1차까지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몰랐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때 반발을 하고서 절대로 아니다라고 반격을 엄청 했죠. 그러니까 이틀 뒤에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짜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사의 칼끝은 결국은 국민의당의 지도부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이준석 전 최고가 구속이 이제 됐으니까 이 제보를 넘겼던 공명성소 추진단 김성호 부단장과 이인원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환 조사를 하면서 지도부가 칼끝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대선 직전에 2차 기자회견을 국민의당이 했는데 대선 직전에 2차 기자회견 당시에는 이준서 전 최고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 거짓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를 넘어서서 이게 거짓인 줄 알고 있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그러면 뭐 미필적 고의 이런 차원을 더 벗어나는 적극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검찰이? 네, 그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는데요. 일단 당 차원에서도 계속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기자들도 좀 더 확증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보도를 약간 망설였고요. 근데 그런 정황들을 계속 알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당에게도 제보자 누군지 알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이건 확실한 거니까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밀어붙인 거죠. 예. 그래서 1차 발표 전에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발표 때는 그때는 이제 팩트로 확실히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허위 제보라는 것을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도록 용인을 한 거죠.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자회견을 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지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최소한 간접정범 형태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공표하도록 했다라고는 이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반응과 민주당 반응 나왔습니다. 각각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금주 국당 대변인입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추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 구속까지 됐는데 이 대목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도 반응이 났습니다. 사필 규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국민의당의 셀프 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다. 이 부분인데요, 박성규 전 대변인. 국민의당에서 진상조사 결과 했잖아요. 이유미 씨 혼자 범행이라면서요. 그럼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 검찰이 수사한 바로는 2차 기자회견 때는 이준서 최고가 이거 거짓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단독범행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검찰을 향해서 또는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건데요. 안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안타깝냐면은 제보 조작 사건이 벌어진 건 물론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보여진 국민의당의 대응 방식이 정말 안타까워요. 이쯤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존재 이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왜 존재하게 됐죠? 왜 존재하느냐? 민주당, 당시 새누리당, 양당 구조가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졌잖아요. 정치권이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에 취해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만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런 정치 바꿔보겠다고 해서 등장한 것이 국민의당이었고 거기에 이제 국민이 사실은 힘을 줘서 국민의당의 존재가 생겨졌는데 그 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기존의 정당에서 했던 일들 똑같이 반복하고 또 그보다 더한 이런 억지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이런 현상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 지금 이준서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나 당 차원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국민이 가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는 이제까지 양당 체제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택을 강요받았던 이 현상에 대해서 선택지를 하나 더 줬던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한다고 이게 믿고요. 하나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보 조작 사건은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좀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본질은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파생된 본질은 문준용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의혹 부분에 관한 얘기는 다시 완전히 또 뒤로 제껴지고 곁가지 이른바 우리 정윤의 문건 사건 때 본질은 없애고 주변에 누가 유출했느냐에 집중했던 것 같은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준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 의혹이 있는 만큼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까지도 이게 만들어낸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상이 좀 확인돼야 하는 단계로 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김우식 교수님, 이준서 전 최고, 안철수 당시 대표가 어떻게 보면 나와의 닮은 꼴이다라고 하면서 인재 영입 1호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사람이 결국 구속이 됐다. 더더욱 어제 속초 갔다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는 안철수 전 대표 후보의 일단 입장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뼈아픈 대목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서 최고, 그다음에 이유미 씨가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또 젊은 층애들의 정치 참여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정치적 참여자로서의 비극적 결말이 이렇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동안 국민의당이나 또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젊은이들의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는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안 대표는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이 이유미 씨뿐만 아니라 이준수 최고까지 나온 상황에서는 입장이 곧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입장에서는 저는 좀 타이밍상 좀 놓쳤기 때문에 엊그저께 또 당의 또 대선평가 토론회에서는 또 정계 은퇴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애초에 초기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 정말 결자 해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와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논란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을 놓치고 실기를 한 상황에서는 계속 입장 표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계 은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서야 이제 입장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어지간한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개인 안철수 후보로서는 저는 여전히 정치적인 자산과 정치적인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사직생의 각오로 정말 국민들 앞에 새롭게 보여주는 정말 둥글셋이나고 섞어대지 않은 모습으로 새로운 어떤 반성의 계기를 찾는다면 또 하나의 돌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 이준서 전 최고는 남부구치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조간신문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늘 새벽의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렸습니다.